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9월 15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부산 거래량이 아마 역대 최저치가 될 것 같아요. 한 750건 정도 예상됩니다. 800건을 넘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빙하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온천 쌍용리가 마이너스 30%,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전국 단위 뉴스로도 종종 언급이 돼요. 부산에도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려왔어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추월하면서 깡통전세, 역전세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두산 위브더 제니스 하버시티 분양권 직거래 아니었어요. 중개거래 마이너스 52%가 찍혔습니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 안 하는 후구 업체 주간 실거래 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지난주 마이너스 0.17에서 마이너스 0.15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진 않죠.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서울이 낙폭을 키웠다는 것. 서울이 낙폭을 키웠다는 것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마이너스 0.29%가 나타나는 인천. 인천에는 실제로 반값 아파트가 등장했다는 뉴스도 좀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산의 전세 지수는 마이너스 0.12. 그래도 아직까지는 선방하고 있는 편입니다. 서울이 낙폭을 키워가고 있다는 것. 이게 서울이 전체를 다 지배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전국적인 분위기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은 가장 늦게 하락했던 광주 지역이 마이너스 0.13%, 울산도 마이너스 0.18%. 다 비슷비슷하죠. 지금 낙폭이. 어느 지역 하나 순환매를 이용해서 도망갈 곳이 없다. 팔고 가기에도 애매하다. 다른 지역 투자하신 분들 특히 좀 애매한 포지션에 놓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처분이 쉽지 않기에.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물이 이렇게 많이 정체되어 있다. 안 팔리는 물건들이 이렇게 많아서 추석 연휴 동안 4일 동안 이렇게 매물이 많이 급격하게 감소했어요. 누군가는 이걸 보고 좋아할 거라고 제가 미리 예고를 드렸잖아요. 아니잖아요. 이틀 만에 낙폭을 다 만회해버렸습니다. V자 반등. 이것이 진정한 V자 반등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큰 V자. 21년보다 큰 V자, 20년도 보시면은 이렇게 큰 폭으로 추석 연휴에 감소했다가 이렇게 빠르게 회복하지는 않거든요. 과거에는 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과거예요, 과거. 현재는 어떤 모습이냐? 바로 반등이에요, 바로 반등. 굉장히 사람들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전세 물량도 보시면 자 예상치보다 윗부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예상 요렇게 그렸었죠. 요렇게 그렸다가 연말이 되면 다시 16,300건 정도에서 수렴할 것이다. 다시 한번 그려보자면 내년의 물량은 계속해서 이 상태로라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가구수가 특별히 많이 분화되지 않는 이상은 이 흐름으로 계속 간다. 왜? 입주 물량이 계속 있기 때문에. 분양도 계속합니다. 물론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줄어들긴 하지만 똑같습니다. 월세 물량 보십시오. 이런 적은 없었어요. 역대급. 여기랑 파란색이랑 단순 두 개만 비교해놓고 보셔도 V자의 모양이 지금 현재는 올라갔죠. 현재 과거는 V자가 요런 V자였어요. 이게 지금 많이 물량이 점점 더 많이 나옵니다. 분위기 안 좋다는 소문 들으면 물량은 더 빨리 쌓여간다고 늘 말씀드려왔어요. 역대급 이런 V자는 없었다. 이런 V자는 없었다. 임대 물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추석 전후 21,500건에서 21,800건까지.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은 원래 무슨 날입니까? 화요일, 수요일은 매물이 증가하는 날. 목요일은 매물이 감소하는 날이잖아요. 추석 때문에 연휴 때문에 살짝 스케줄이 꼬이긴 했지만 어쨌든 물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아마 내일도 늘어날 거예요. 금, 토 늘어나는 날, 토, 일 줄어드는 날, 뭐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살짝 날짜는 헷갈릴 수 있지만 어쨌든 이건 역대급 본 적이 없는 물량이다. 임대 물량 많을 때 작년 말에 14,000건. 가장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는 물량이 7,000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때 대비 임대 물량이 3배나 늘어났어요. 얘를 소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인구가 몇만 명씩 줄어드는 이런 분위기에서 나 울산에 살고 있는데 야 부산이 좀 분위기 안 좋고 좀 집값 좀 떨어진다고 울산에 집을 팔고 부산으로 가려고 해도 울산 집값도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팔고 가기 애매해요. 경남에 계시는 분들 팔고 야 부산이 떨어졌다면서 야 그럼 나 여기 정리하고 가야지 했는데 못 가요. 아니면 한 개 더 사서 2주택으로 늘려볼까 혹은 3주택으로 늘려볼까 하니까 웬걸 규제 지역에 묶여 있어서 취득세부터 당장 부담스럽습니다.
취득세도 부담스럽죠. 금리도 부담스럽죠. 이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한꺼번에 풀려서 다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질 때 과거처럼 순환매가 있을 때는 한 지역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그 지역을 띄우고, 그럼 여기 분위기 살아났으면 상대적으로 올라있던 지역, 다른 지역이 여기 좀 싸 보이네 상대적으로, 그럼 다시 우르르 몰려가는 효고, 그럼 여기 다시 비싸지면은 또다시 저기 상대적으로 싸 보이나고 우르르 몰려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주간 실거래 지수를 보셨다시피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부동산 시장으로 갑니다.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면은, 자, 요거 숫자 48건이에요. 잘 보세요. 자, 여기랑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8건. 과거에 연휴가 한 3일 정도 길었던 날은 6월달,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치는데요. 3일간의 연휴 이후에 거래량이 111건, 115건 거래 신고되었어요. 또 3일간의 여유가 언제 있었냐 보니까 8월달 95건, 53건. 거래량이 그때 많이 줄어드는 거 느껴지셨죠? 6월처럼 분위기가 좋아지고 1,500건 이상의 거래가 나오려면 지금 거래 신고되고 있는 건수의 2배는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거래 9월 현재 113건이 신고되고 있거든요. 6월 거래량 이맘때 몇 건이었냐면 255건이에요. 휴일 일수도 똑같아요. 그때 대비 반토막이죠. 반토막 정도 나는 수준이에요. 반토막보다 더 줄어들 거예요. 지금은 왜?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래 신고되는 것들도 많이 신고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 거래량 추정치는 한 750건, 많으면 800건. 이 750건의 거래량 한번 살펴보실까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750건 본 적이 없어요. 1월달 분위기 쎄했죠. 2월달도 분위기 쎄했죠. 그래서 야, 대통령이라도 바꿔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고 다시 분위기 한번 살려보자 했는데 웬걸 2개월 차나 3개월 차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거래량은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750건 정도의 거래량이라면 역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래량. 제가 시계열상으로 과거 데이터 나온 이후로 쭉 한번 살펴봐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래량은 없었습니다. 좀 충격적이죠. 직거래 비율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30% 정도 수준. 아는 사람한테 물건 넘기지 마세요. 나중에 분위기 좋아질 때, 그럴 때 싸게 넘기는 건 환영.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넘기는 건 좀 비추. 가족 간에서도 좀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광한자이 한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대형도 버티지 못하고 하락하더라. 레미안 장전. 이거 퍼센트로 하면 한 25% 정도 하락하네요. 9억 천까지 갔던 것이 6억 7천까지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협성 엠파이어 같은 경우에 7억 7천에서 한 15% 정도, 연산 더샵 한 25% 정도 하락하는 모습. 서대신동 2가 보현 빌리지 52평, 대형평형 굳이 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화명 2차 동원 로얄 듀크 비스타 한 25% 정도. 근데 요 매매가 전세 가격 보시면 거의 맞닿아 있죠. 요런 것도 물건 문제가 됩니다. 제가 두 개씩 요렇게 묶었던 것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는 것들입니다. 엘리넷들 20% 정도. 부산 오션시티 프로지오 4억 초반의 거래. 온천천 쌍용예가 가격이 이게 거의 30%. 온천천, 제가 제목을 잘못 적었네요. 온천 쌍용예가라고 적었네요. 적으면서 뭔지 좀 분위기 싸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살짝 고쳐야 되겠습니다. 온천천 쌍용예가 30% 정도 하락했는데요. 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최고 전세가는 4억. 최근 전세가는 4억. 근데 최근 매매가는 4억 3천. 이거 좀 문제됩니다. 이런 경우에. 집주인이 배째랑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대응 방안은 다 다뤄드렸어요. 코롱 하늘재 1차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그나마 신고가 나오는 거 보면 거래 공백이 좀 한동안 있었던 대형 평형들에서 신고가가 나오는 현상 아직 일부 있지만 그 상승폭은 연초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느낌이에요. 명지 협성 휘플의 10% 정도 하락. 명장 경동 10%, 나머지 조금 하락하는 거 빼고요. 정관 동일 스위트 1차 15% 정도. 자, 가격 3억 미만대여도 위험해지는 곳들이 매매가 전세가 이렇게 묶어보면 위험해지는 곳들이 좀 생기더라. 이게 전초는 이게 가격대 어느 가격대 이런 게 없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한 10년 전에 과거에 위기가 있었을 때는 뭐 3억 미만의 아파트, 2억 미만의 아파트 좀 요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세가율이 2020년, 21년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아까 보셨다시피 전세 매물이 굉장히 임대 매물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 현상. 왜? 온 동네 다 개발판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효과로 인해서 임대 매물이 많이 줄어들면서 전세가율이 아주 높게 치솟았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임대인의 경우에는 높은 전세금을 받아서 좀 좋아했어요. 근데 웬걸? 그것이 역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바뀌어버렸습니다.
가격 4만 힐파크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여기도 보시면은 거의 뭐 한 80% 이상이면 거의 깡통 전세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저는 보통 한 90% 기준으로 봤었는데 일부 언론에서 80% 이야기하더라고요. 부전동의 네오스포 같은 경우에도 매매 가격은 2억 6천, 최고 전세 가격은 2억 8천. 이런 것들은 문제 생길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쭉 살펴보시면은 비싼 아파트 거래 안 되죠. 비싼 아파트 거래 안 돼요. 뭐 해운대, 뭐 우동에 위치한 뭐 비싼 아파트들 이렇게 막 이야기해서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기준으로 보고 잣대로 봐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너그는 너그끼리 놀아라. 우리 보통 일반 서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에 있는 것들,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6억 7억도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것도 비싸다. 근데 한 4억 5억 요거 좀 여유 있는 사람들, 요 정도 수준이면 해도 충분히 비싸요. 근데 대다수 사람은 3억 이하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알아야 되지, 너무 높은 곳을 쳐다보고 살면은, 사람 숨 막혀서 못 삽니다. 좀 기준을 조금만 낮추시고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당 거래 대금 미미하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이 과거의 거래량 보세요. 2019년, 2018년, 19년 이 조정 대상 지역에 묶여서 허우적거릴 때도 매매 거래 건수가 한 1,800건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800건도 안 되는 시장이다. 이거 상상을 초월한다. 서울에 거래 충격 오는 거 보셨잖아요. 사람들이 비싸다는 인식을 가져버리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뭐 6억 7억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거 하락률로 따지면 20%밖에 안 돼요. 사람들 이 20% 하락률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30%는 되어야지 한번 생각해 볼까. 아니면 인천같이 급격하게, 작년에 급격하게 올랐는데 정말 한 40% 정도 하락해야지, 그래야지 한번 쳐다보죠. 야, 그래도 비쌉니다. 사실 그래도 가격이 정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1위였던 게 3으로 올랐는 상태예요. 얘가 한 2.5까지 지금 떨어졌다. 20% 눈덩 떨어져서 한 2.4까지 떨어졌다.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높이가 있는데 이것도 여전히 비싸다. 왜 6억 7억 떨어진 매물이 나오는데도 왜 사람들은 안 사지?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여전히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정상적으로, 비상식적으로 높게 올라버렸다. 네, 3억 미만 거래 비중도 올라갈 거예요. 자, 싼 매물 얼마나? 자, 가격 한번 보시면요. 2억 미만의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40%예요. 이 사람 중에서 상당수가 할인을 거의 못 받고 10에서 20% 정도 할인받고 사더라. 이 정도 할인율에 물건 사는 지금 시장 분위기 아니거든요. 매수 우위 시장이에요. 매도자하고 매수자는 지금 최소한 30%는 떨어져야지 사겠다고 입을 넙죽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인터넷에 나오는 매물들을 보면 10에서 20% 정도 할인한 매물들이 나오면서 서로 조율을 바라고 있어요. 서로 이거 조율이 안 됩니다. 눈높이가 지금 요 차이가 있어요. 요 두 개의 격차가 있습니다. 조율 안 되면은 누가 손해냐? 팔고자 하는 사람 못 팝니다. 사고자 했던 사람 지금 전세 월세 물량 늘렸습니다. 별로 급하진 않습니다. 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괜히 돈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내 손에 한 2억 정도가 있다. 이 와중에 한 60% 정도 대출을 받아서 3억 정도를 당겨온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시중금리 거의 안 해도 5%거든요. 지금 9월달에 오늘 코픽스 금리가 발표됐는데 제가 곧 내일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이 상태에서 하면은 한 달에 1년에 1,500만원, 한 달에 100몇십만원 돈 내면은 그 내 돈 2억만 하면 전세도 살 수 있는 돈이었는데 내 집 사가지고 들어가 있었다는 죄로 한 달에 100몇십만원씩, 그것도 원금까지 포함하면은 이게 말이 한 120만원 수준이지, 이 120만원에 원금까지 포함하면 30년 40년 대출을 하더라도 거의 한 170만원 180만원 정도 은행에 월세를 내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절대로 기마에 부릴 때가 아니다. 향후 몇 년의 위기가 될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내가 조금 못한 집에 살아도 괜찮아요. 사람 사는 집 어디나 똑같습니다. 지하철 멀어요? 조금 더 걸어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걸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나의 가정과 식구들을 다 안전하게 지키려면 이 위기는 일단은 피해가야 됩니다. 6억 이상 거래 비중 줄어드는 추세. 분양권 거래량 3건 중에 신고가는 없었고 직거래도 별로 지금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주지 마라. 두산 위브더 제니스 하버시티 최고 8억 9천까지 갔던 것이 4억 2천. 하버시티 그럼 전 잘 모르거든요. 그것도 바다가 있냐? 바다가 있나? 그래서 또 뷰에 따라서 달라지나? 그래서 살짝 찾아보긴 했는데 특이점은 잘 못 찾겠더라고요. 기장업
요거는 일단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두산 리버더 제니스 하버시티 찾아봤어요. 가격이 얼마나 됐냐 보니까 59제곱미터도 과거에 거래되던 것을 보니까 4억 후반대에 거래가 되더라, 분양권.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입주권은 4억, 입주권은 좀 싸요. 왜? 거기에다가 따로 분담금을 더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더 생기기 때문에 일반 분양권보다 더 싸게 거래되지만 여기다 분담금까지 플러스 해버리면 이 돈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코 분양권보다 결코 싸다고 보기도 힘든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84제곱미터가 야 4억 2천? 야 이거 이상하다.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분양권 맞아요. 입주권 아니었어요. 분양권이었어요. 게다가 찾아보니까 중개거래였어요. 뭐 가족 간의 거래니 뭐 이런 억측 부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전 카페에 가서 한번 봐봤어요. 그러니까 무피래요. 무피. 답 나왔네요. 그 잘 팔았다 합니다. 잘 샀다가 아니고 잘 팔았다 합니다. 증여라고 합니다. 이런 말은 야 보지도 마라. 증여는 실거래 신고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매매만 됩니다. 매매만 실거래에 뜹니다. 경매로 했다, 공매로 했다 뜨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증여를 했는 거 아닙니다. 신고합시다. 왜 신고한지 모르겠습니다. 개비싸다 판자촌 이런 것들 보면 아주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야 인정합니다. 부산 치고받고 싸움 인정합니다. 너무 좀 비하하는 건 약간 살짝 그렇긴 하지만 야 그래도 온갖 이런 것들이 다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 대구는요 이렇게 조금 했잖아요. 개비싸다 뭐 판자촌 이런 말 나오면 비하했느니 뭐니 하면서 사람들을 다 강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대구를 저는 칭할 때 눈먼 자들의 도시다. 눈먼 자들의 도시. 왜? 다 쳐내버립니다. 자기하고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 다 쳐내버립니다. 정치 성향도 극명하잖아요. 자,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산 사람들이 칭하는 거 그대로 사용합니다.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 예, 노인과 바다. 또 다른 댓글도 좀 찾아봤습니다. 하락 중이 봐도 솔직히 이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반값에 그냥 던질 일이 없음. 분양가 수준에 팔았으면 뭐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4억 2천도 이상한데 애초에 8억 9천 거의 50% 가까이 떨어진 그 기준이 되었던 8억 9천의 거래가 사실 좀 이상했다. 근데 8억 9천 거래한 게 나오면 마치 모든 아파트 가격이 다 그 높은 것으로 사람은 생각을 해요. 근데 4억 2천 거래가 한 게 나와버리면은 사람들은 여전히 8억 9천을 생각하고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는 이런 현상들 나오죠. 그래서 이 눈높이가 차이가 좀 벌어지면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이 적정한 선에서 타협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시장 이런 분위기로 가면은 그냥 매도자 매수자는 계속 평행선을 달려갑니다. 둘 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4억 2천 거래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저거 아파트 하버시티 저거 8억 거의 9억 가까이 하는 아파트인데 뭐 이런 인상도 좀 풍길 수는 있죠. 다운이 향기가 솔솔, 다운이 향기 요거요. 좀 살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운거래 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매수자들이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1억, 2억씩 막 분양권 가격이, 잃었다? 돈이 폭락했다? 이런 개념보다는 1억, 2억 되는 돈이 증발해버려요. 이 증발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운거래로 해서 매도자가 팔았어요. 그럼 매수자가 이따가 자기 처음에 잘 샀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프리미엄이 다 증발해버리고 나니까 매수자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화살을 어디에 쏘느냐? 매도자한테 쏩니다. 이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요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요. 이 다운 거래를 했다. 이거 불법적이다. 편법적인 거래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야 이거 보통은 좀 불법적인 사항이 있으면은 이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절코 이거 무효로 하진 않습니다. 이 계약을 고스란히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야 저거 다운계약 취소했는 거 신고해가지고 이 계약을 무효화시키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판례를 찾아보니까 다운계약을 했더라도 매매 계약은 정상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럼 누가 난리 나느냐? 이 매도자가 난리 납니다. 매도자는 이거 10년 동안 바들바들 떨어야 됩니다. 왜? 이거 법 적용받는 기간이 10년이거든요. 10년 동안 언제든지 추적 들어와서 이 매도자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 이 추징금부터 시작해서 돈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매수자가 이 매도자를 협박하는 사례도 생깁니다. 야, 니 돈 얼마? 니 돈 많이 남겼지? 니 비과세로 처리해서 또 세금도 얼마 안 냈지? 야, 니 그중에서 돈 얼마 나한테 안 주면은 난 너 신고할 거야. 이런 사례도 생깁니다. 정말 이거 소리 없는 전쟁터입니다. 이 증여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들 나오죠. 증여 자체도 저렇게 그 크면은 문제가 되지만 증여 자체는 저기에 신고가 되지 않는다. 증여라고 말하면 일단 무시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뭐 손핀든지 입주권 다운이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분양권 프리미엄 없이 거래되는 거 요거 대구에서는 좀 많이 있는 사례예요. 많이 쫄렸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나는 잔금 치를 능력도 안 되고 정말 많이 쫄린다. 앞으로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손해를 안 보고 던지는 것만 해도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 시국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임장 가보면 동강거리가 뭐 가깝고 해가 안 드는 곳도 많다. 아무튼 좀 안 좋은 위치라는 이야기도 좀 있고, 정확한 내용은 사실 좀 알기가 어려운 듯합니다. 5억대가 맞다느니 그냥 분양가 수준의 거래라느니 뭐 3억대를 본다든지 사연이 있다든지 온갖 말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무튼 분양권 시장 오늘은 큰 폭의 하락 조 한 건이었지만 어제는 막 1억 5천 정도 하락하는 거래 건수가 한 3건 정도 보였었잖아요. 네, 자, 전세 거래 절벽, 매물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자, 신고가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대형 평형들의 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살던 집 마음에 들고 딱히 이동할 이유가 없다. 5% 한쪽에 인상해주는 거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충분히 할인이 가능하다. 용호동 W 같은 경우에도 9억까지 거래되었던 것이 4억 7천에.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얘만 떨어지느냐? 얘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전세 가격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돈들을 어떻게 돌려줍니까? 부자라고 해서 아파트를 몇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은행에 돈도 수억씩 가지고 있다는 보장 없습니다. 없어요. 그 돈 분명히 다른데 또 투자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여기에서 아파트 하나에서 크게 재미를 보게 되면은 한 개 사면 2억 벌었는데 2개 사면 4억 벌잖아요. 그럼 그 돈은 반드시 전세금을 받아서 또다시 분명히 어딘가에 융통해서 또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돌리고 했던 사람들, 이거 난리 납니다. 이거 스텝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차익상용예가 134제곱미터도 거의 3.3억. 이렇게 큰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건수들이 많이 생긴다. 1억 정도는 어떻게든지 커버된다. 근데 1억 정도 커버를 해줘도 전세자금 반환 대출이나 아니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이 1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지금 진짜 500만원, 600만원이거든요. 이 생돈이 나가야 돼요. 난 전세를 줬을 뿐인데 내 주머니에서 돈이 갑자기 나가야 되는. 근데 어차피 전세금 받아놓은 돈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은 하등에 문제가 될 게 없죠. 은행에 그대로 다시 예금을 하면 오히려 1억 정도 떨어지는 금액보다 이자로 인한 수익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더라.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더라. 누군가는 또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주식시장하고 이 주택시장하고는 다르다. 다른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댓글에 남겨주셨던데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망하면 자기 혼자 망입니다. 선물, 이거 레버리지 10배죠. 레버리지 10배 상품이에요. 이거 투자했는데 과거에 이런 사례 봤어요. 유가가 한창 출렁일 때, 언젠가요? 그 시절 있잖아요. 거기 언제야? 코로나 막 터졌을 그 무렵에 이 유가 레버리지 상품이나 인버스 상품이 미친 듯이 날뛰던 그 무렵에 자고 일어나면 거지가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 통장 마이너스 1.8억. 마이너스 1.8억이 찍혀요. 이거 증권사에 갚아야 되는 돈이 생겨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해서 야, 네 집 자식이 이웃에 네 집 자식이 주식 해가지고 망해가지고 그 부모가 집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줬다 그러면서 이 주식이 망하게 되면은 보통 이 했는 사람만 망해요. 했는 사람만 망하고 그 지어한 사람들 진짜 같이 고통 분담하는 이런 사례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통 주식에서 망했다 하면은 1억 8천 이렇게 손해나는 경우 잘 없죠. 이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했을 때 문제입니다. 주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택시장을 레버리지의 개념에 도입했었죠. 분양권에 투자한다. 레버리지 10배 상품에 투자하는 거예요. 대구의 모 사례를 보시면은 분양권 살 때 5천만원 계약금 걸었어요. 5천만원 계약금 걸었는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난 거예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가까이 이렇게 거래되는 사례, 아니 마이너스 8천 몇백만 원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 마이너스 1억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이 투입 자본 대비 이 손실률이 엄청나잖아요. 이 선물의 개념에 약간 도입해 볼 필요가 있고요.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전세 갭 투자도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3배 혹은 4배 상품에 들어놓은 것과 다름없다. 주택시장 위험 부담이 약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들었던 것은, 야, 우리나라는 규제가 엄격해서 LTV 40% 50% 제한도 받고 DSR도 있고 촘촘한 규제 때문에 안 되라고 했지만, 이 촘촘한 규제를 피해서 이 전세 시장으로 투자하는 방법, 이 엄청난 레버리지를 일으켰다? 근데, 야, 이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요즘 좀 비슷한 점이 요 부분이고요. 다른 점, 아까 망하면은 주식은 자기 혼자 망하고 자기 가족들까지 뭐 고통 분담이 심해지는데 주택이 이거 망하면은요. 특히 전세 이런 거 갭 투자해서 망하면은 자기 혼자 망하는 게 아니고 이 세입자, 이 임차인에게까지 고통이 가중될 수 있더라. 야, 이거 오히려 더 심하다. 이 자신과 자신의 뭐 가족, 친척 뭐 이런 분들 자신 글자가 이상합니다. 자신의 지인 아니면 인척이라고 할까요? 인척 정도로 할까요? 친인척 정도 요 범위를 좀 줄여볼게요. 이 정도지만, 야, 이거는 생판 모르는 놈한테 이 채무 관계에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이 금전적으로 엮여있는 이 관계에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까지, 놈한테까지 피해를 주더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야, 이게 더 악독하다. 뭐 주식하고 이거하고 같이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데, 야, 이게 더 악독하다. 아마 그 댓글 다신 분은 주택시장이 주식시장처럼 위험하지 않다, 변동성이 크지 않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역으로 야 이게 더 악독한 놈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잠시나마 해봤습니다. 앞에 말이 자꾸 길어져서요. 야, 이 평일 1일 브리핑 10분 내로 끝내는 게 목표인데 추석 연휴 이후에 제가 좀 일을 많이 갈았나 봅니다. 그동안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특히나 좀 더 많이 좀 쌓여있었나 봅니다. 억 단위로 하락하는 것들은 커버가 가능하지만 2억 3억 되면 안 된다. 10억짜리 2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전세금을 많이 받아놨으면 돌려줄 여력이 안 되는 건 매 한 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전세도 불안해서 못 살겠다. 다시 전세 비중이 좀 올라가다가요. 다시 전세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전세 불안해서 안 되겠는데 좀 이런 심리도 어느 정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매물이 나와 있는 건수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월세 매물보다 전세 매물이 월등히 많이 나와 있어요. 만약에 월세 매물이 더 빨리 소진되어 버린다. 지금 속도보다 그럼 전세는 매물이 여전히 많은 상태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세에서 옮겨가고 이런 과정에서 자금 흐름이 막히게 되면서 전세는 더 세입자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전세 거래량이 절벽을 이룬다는 현상 계속 보시고요. 3억 미만의 거래 비중 많이 올라가서 진짜 한 90% 예전처럼 90% 수준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 다가오는 FOMC인가요? 이거 뭐 약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미국에서 금리를 결정한다. 미국에서 금리를 결정하는데 자 이것들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억 이상 거래량도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10%는 그래도 유지하고 전세 가격도 좀 떨어지는 모습. 요거 별로 필요 없는 자료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월세가 그나마 비중이 높아진다고는 하지만 월세마저도 절벽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평균 월세 보증금은 살짝 올라가면서 월세 금액 살짝 꺾이는 현상도 있는데 제가 표를 한 개 빠뜨렸나봐요. 아무튼 임대 거래가 알게 모르게 서서히 임대 시장이 식어가고 있더라. 매매 시장만 식어가는 것이 아니더라. 네, 시청 감사합니다.